챗 GPT 시대의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이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 GPT와 학습 코칭을 우리가 상호 보완적인 공존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맥락적인 정보를 주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궁금해. 이런 질문으로 하시거나 그 다음에 원하는 글쓰기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몇 문장짜리 혹은 어느 정도 분량의 어떤 글의 종류로 써줘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개방형 질문, 그러니까 폐쇄적인 질문이 아닌 거죠. 너 좋아 안 좋아? 그럼 뭐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하더라도 코치님과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를 계속 좀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살 달래면요 정말 소중한 정보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좀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챗 GPT 세상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다, 우리가 학습 코칭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코칭은 당연히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다른 개념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주도 학습과 코치와는 아주 매우 찰떡궁합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점검하라. 원하는 모습이 구체적일수록 방법이 구체화되고 방법이 구체화될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을 코칭 시에 더군다나 1:1 코칭에서는요 정말 이거 대박입니다. 방법이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오늘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요 되게 쉽게 한 단어로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건데요. 그게 바로 요거죠. 첫 번째, 집중입니다. 과연 얼마나 집중했는가. 자기주도 학습 3요소에 지금 습관이나 목표나 이런 계획, 동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좀 우리가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기, 인지, 행동 이렇게 3단계로 한번 건물에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요 비포 애프터 뭐가 바뀌었냐면요. 챗 GPT 코로나 이후에는요. 인지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동기부여 무기력한 학생이 있겠지만 대부분 실천이 어려웠고요. 인지는 되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절 능력으로 이렇게 한번 3개를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엮여가고요. 한 바퀴 돈 다음에는 학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행동으로 갔다가 동기로도 갈 수 있고 동기로 갔다가 또 행동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서로 반드시 순서대로 가지는 않는다. 동기가 부족한 경우는 특히 한 세션에서 동기 코칭에 좀 시간을 많이 드리기를 좀 권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조급하게 서두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스스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인지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제가 되게 심각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인지 영역입니다. 왜 인지 영역에 이 심각성이 생겼을까요? 코로나 챗 GPT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고 아이들이 계속 이게 수동적인 학습만 하다 보니까 인지 영역이 부족한 경우가 요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동기와 인지는 되어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 학습 코칭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이해하라. 요 스타일을 이해하는 거는 내 스타일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나 아니면 내 자녀의 스타일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학습 스타일이에요. 자, 학습 스타일의 도구 중에서 제가 제일 쉽게 적용하면서 가장 효과가 큰 도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청각, 시각, 신체 감각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청각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코치가 청각일 수도 있고 학습자가 청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점검하시는데 일단은 말할 때 듣다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너 그 말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듣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 이 친구 청각적인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톡 했는데 바로 전화 오는 스타일
청각적인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좀 듣는 거, 얘기 듣거나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유형도 청각 스타일이에요. 학습 스타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요? 듣는 걸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로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필기를 시켰는데 필기 안 한다. 그럼 말하기로 바꿔주셔야겠죠. 네, 시각적인 학습 스타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적인 학습 스타일은요, 일단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시각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 오늘 되게 예뻐 보인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요즘 아이들은요, 시각적인 학습 스타일이 훨씬 많아요. 과거에는 65%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지만 100% 중에 70%는 아마 시각적인 학습 스타일 겁니다. 요거는 신체 감각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쉬워요. 평상시에 가만히 안 있는 애들 있죠. 왜 다리라도 떨고 막 볼펜이라도 돌리고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예, 신체 감각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또 움직이지 좀 마. 그러면 뇌도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춤춰도 돼. 그냥 집중만 하자. 이렇게 차라리. 그리고 이제 먹어도 돼. 뭐 이렇게 허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말할 때 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럼 너 왜 가까이 오고 그래? 이렇게 구박하면 안 되고, 너는 신체 감각적인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체를 좀 많이 움직입니다. 벌써 금방 알아요. 그리고 조작하고 행동하고, 한 군데 계속 오래 못 있고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직접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는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움직이면서 학습하다든지 이런 것도 좀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성적이 오르는 공부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요, 특히 코로나 때 비대면 학습 때문에 굉장히 패시브해졌어요. 얼마나 패시브한 거, 앞에 없는데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패시브한 러닝만 하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앞에서도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안 보고 설명하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 못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 먼저 포기하고 코치님들이 먼저 포기하더라는 거죠. 아주 쉬운 거 얘기하게 하면 돼요. 그냥 뻔히 보면서 얘기해도 되는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설명하기예요. 그래서 진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진단은 여러 가지 진단 툴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 이것도 아웃풋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 필기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예, 그리고 백지 주고 써본다든지, 즉 결국은 툴이 어떤 거든지 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액티브한 학습을 해보는 거, 여기에서 완전히 아이들이 스스로 이 메타인지가 막 폭발해요. 이런 아웃풋과 인풋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코치님들과 제가 같이 계속 검토해 나가고 연구해 나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챗GPT에 있어서의 이제 교수법을 아까 챗GPT로 시작해서 챗GPT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플립 러닝이 되게 한때 인기를 끌었다가 확 꼬꾸라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제는 플립 러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것은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간편하면서도 좋은 방법이고요. 선생님과 이런 토론식의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는요, 자기가 그 시청한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코치 앞에서 직접 이렇게 써보는 거, 혹은 구두로 말해보는 거, 이거 계속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혀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챗GPT를 쓰지 못하게는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했을 경우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것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학습법,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다 숨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픈하고 챗GPT 썼어? 아이고, 이런 정도? 그러면은 한 문장만 끝에 네 의견 한 문장만 넣어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챗GPT를 쓸 건데 나는 안 쓰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룰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1:1 코칭일 때가 가장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코치님들께서 이렇게 나만의 방법 하나씩 이렇게 도구를 마련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비평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